기초부터 쌓아가는 머신러닝. 오늘 이제 진짜 첫 번째 수업이고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커리큘럼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주차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 기초 실습을 해볼 겁니다. 화면이 너무 작고 그래서. 네. 1주차 판다스 이제 라이브러리 기초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먼저 1주차 판다스 라이브러리 파이썬으로 해볼 건데, 파이썬으로 이제 실습해보기 전에 저희는 이제 개발 환경을 구글 콜앱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로컬에서 파이썬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 개발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 노트북들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구글 쪽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웹 환경에 파이썬 주피터를 이제 써볼 건데, 그게 구글 콜앱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구글 먼저 환경 구성 및 기본 사용 방법부터 먼저 익혀보도록 할게요. 이미 다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빠르게 조금 진행해 볼게요. 먼저 구글 콜앱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구글 콜앱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 혹은 유료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콜앱, 구글 드라이브, 뭐 도커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자체가 OS가 리눅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난 서버로 해가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환경이라도 트래픽 그런 상관없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글 콜앱을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장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콜앱이 무엇보다 장점인 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구축이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가 파이썬을 전부 다 깔아보고 R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개발이가 분석이다 다 솔직히 거의 시작이 반인 것처럼 진짜 그게 환경 설정 구축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려요. 뭐 가상 이제 그 뭐라고 하지? 패스 설정도 해야 되고, 패스 설정했으면 뭐 약간 가상 환경 같은 것도 또 만들어야 되고, 가상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게 또 많이 걸리는 게 인포트 문제가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거를 텐서플로우로 깔았는데 텐서플로우가 갑자기 안 돌아가요. 사실은 텐서플로우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텐서플로우를 막 할 텐데 파이토치랑, 근데 텐서플로우가 안 되는 경우의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의 GPU가 없는 노트북에 GPU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나의 CPU가 뭐 갑자기 우리는 보통 i3, i5, i7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의 옛날 노트북은 펜티엄이었어요, CPU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3, 4년 전에 이게 딥러닝을 하려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는 그걸로 했거든요. 그 그램, LG에서 나오는 그램 있잖아요. 그램으로 한번 처음에 그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텐서플로우가 아무리 해도 안 깔리는 거예요. 막 쿠다 설치해보고 전부 다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는 이게 뭐 내가 처음에 뭐 설치를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컴퓨터 노트북 그런 게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전부 다 무시하고, 그런 환경 설정이 구축이 간단해서 구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명이 수정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세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 이렇게 수정했는데 어때? 한번 봐줘. 이렇게 할 수 있게 약간 동시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넷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장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로컬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VS 코드나 파이참 열면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인터넷을 요하해가지고 예로 좀 와이파이가 조금 잘 되는 곳에서 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와이파이 갑자기 끊기면 이건 제가 단점에서 말할게요. 하여튼 또 프로그램 딱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이게 아마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능이 정말로 좋아요. 성능이. 그리고 두 번째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디버깅이 정말 쉬워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로컬에서 에러가 뜨면 그냥 그 에러 가지고 맨 밑에 나오는 거 해가지고 어떤 그 에러 복사해가지고 그냥 구글에다가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근데 보통 그렇게 넣어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그냥 보통 그런 에러들을 많이 잡고 하는데, 이거는 그 에러, 특정 에러에 대해서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로 바로 연결해줘가지고 그냥 문제 이꼴 그 문제의 솔루션,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이 조금 잘 돼가지고 조금 개발 환경이나 개발이나 뭐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구글 콜앱에도 이게 다 좋을 수만 없고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최대 세션 시간 유지 시간이 12시간이에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왜냐면 딥러닝을 할 때 딥러닝 학습 시간이 뭐 1시간인 것도 있고 10시간인 것도 있고 3일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세션이라고 하면 아마 그냥 웹서버 개발해 본 사람들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로그인을 했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그게 로그 아웃이 되는, 그거 다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글 콜앱에서도 아무 움직임 없이 12시간 동안 그냥 있으면, 이게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세션이 끊겨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내가 거의 98% 다 해놨는데 갑자기 세션이 끊겨가지고 다시 태초의 마을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이게 힘든 시간을 가지는데, 또 그리고 세션이 만료되면 학습 중이거나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또한 구글이 다 알겠죠. 그래서 구글도 똑똑해서, 그래서 이제 좀 세션 만료에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글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것도 일부러 세션을 끊기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안 끊기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구글 콜앱의 프로입니다. 이게 매달 돈을 주고 9.99달러를 내면 매달 이제 이런 세션을 엄청 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GPU도 할당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고용량 램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보통 이미지나 이런 거 텍스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청난 그 램 소모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내가 어떤 걸 학습시켰는데 갑자기 램이 툭툭툭 하면서 램이 다 차버리는 경우, 그렇게 하면 또 세션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구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내려갔다고 하면, 나 지금 구글 콜앱 프로를 사용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긴 런타임,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저는 참고로 구글 콜앱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나 매달 9.99달러 내는 거 약간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그거 돈으로 그냥 커피나 사 먹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번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이 뭐냐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 창인데, 이제 여기서 F12번을 누르고, F12번을 누르면 이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콘솔에다가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제가 그 코딩 해놓은 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여기다 탁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런타임 같은 경우를 좀 더 늘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뭐 치트키는 아니에요. 치트키는 아닌데 이게 정말로 근데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구글 콜앱도 쓰면서 이것도 같이 해요. 그러면 좀 무적이에요, 무적. 콜앱 하면서 하여튼 이게 나중에 이걸 진짜 실제로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진짜 구글 콜앱에 관련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다들 이제 실습이다 보니까 먼저 구글 콜앱을 한번, 여기 블로그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구글 검색창에 콜앱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앱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다들 들어가셨나요? 자, 그러면 구글 콜앱을 이미 해본 사람들은 바로 아마 그 환경이 바로 뜰 수도 있는데, 안 한 사람, 혹시 안 한 사람 손만 딱 들어주세요. 안 한 사람, 그런 거, 이런 화면이 뜬다. 호열님, 다민님은 왠지 뜰 것 같고, 인서님도 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서현님은? 서현님 안 떠요? 서현님도 이 화면? 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들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맨 왼쪽 창에 보면 내 드라이브, 그리고 새 폴더에 일단은 먼저 폴더부터 만들게요. 이제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이제 더보기에서 연결할 앱 더보기 누르시면 이제 콜라보레이트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트를 검색한 다음에 연결하기 혹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타이핑을 해주세요. 콜라보레이트 검색. 잘 되셨죠? 그리고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옵니다. 메인 화면으로 오면, 메인 화면이 이거예요. 이거 메인 화면이 여기 아까 맨 처음 봤던 메인 화면으로 오면 이제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오른쪽 위쪽쯤에. 거기서 설정을 누릅니다. 이제 앱 관리에서 구글 콜라보레이트 기본값으로 사용을 체크를 할게요. 이거를 해놓으면 어떤 거 이제 할 때 그냥 구글 콜라보레이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본값으로. 그냥 어떤 걸 하면.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만든 폴더에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더보기 눌러서 구글 콜라보레이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폴더 이름을 일단 머신러닝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 콜라보레이트 설정 너무 간단하죠? 그냥 네, 완전 간단합니다. 간단해. 네, 한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다 되셨나요? 다 됐으면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구글 이제 한번 만들어 봐서 네, 이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아마 흰색으로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흰색으로 뜨면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코딩하면 좀 눈이 피로해요. 저도 이제 실제로 실무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웬만하면 이제 에디터들은 검은색으로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여기 보면 설정에서 이게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메뉴에 보면 뭔가 팝업창 같은 거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노트 설정해서 코드줄 생략 취소 및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연결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쪽을 클릭하시면 제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주차 때는 데이터 프레임 관련해서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2개까지 있죠. 데이터 프레임 언더바 1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완성했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우리 구글 콜앱 관련해서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하고 어떻게 이제 직접 그 콜앱 그 i5 주피터를 이렇게 열어보는 것을 배웠거든요. 네, 사실 진짜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데 설치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설치하는 것과 이런 것들 해봤는데, 자, 이제는 진짜 오늘의 메인이죠. 진짜 판다스란 무엇인가? 자, 혹시 여기서 판다스를 써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다스를 한 번에 써봤다. 손. 판다스. 호일님 써봤고, 다민님 써봤고, 다민님은 안 써봤나요? 인서님이랑? 아, 그러면 정말 오늘, 근데 솔직히 서현님도 그렇고, 호일님도 그렇고, 저는 진짜 이거 오늘 정말 맹세할게요. 판다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판다스를, 그러니까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아니라도 판다스 하나만 잘해도 저는 옛날에 약간 조금 TMI이긴 한데 그 군대에서 약간 행정병이었어요. 행정병이어가지고 진짜 엑셀을 2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엑셀이 진짜 전 세계 최고의 언어, 저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파이썬의 판다스를 배운 뒤로 엑셀은 그냥 하나의 저장 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거의 엑셀을 따로 열어보지 않고 판다스만 다 쓰거든요. 정말 이거 무적입니다. 무적. 하여튼 강추입니다. 자, 그래서 판다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 판다스란 무엇인가?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핵심 라이브러리로서 고유한 자료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엄청난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자,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넘파이 선형대수의 1차원, 2차원 어레이와 유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넘파이에 대해서는 이번 세션 때는 우리가 배우질 않아요. 근데 넘파이는 나중에 머신러닝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넘파이를 꼭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선형대수 혹시 수업 들으신 분 계신가요? 선형대수? 행렬이론 아직 안 들으셨군요. 호열님은 통계학과니까 드셨겠다. 행렬이론이나 이제 선형대수 가면 이제 매트리스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이제 매트리스 행렬 연산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넘파이로 구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넘파이로 구조를 잡아준 다음에 약간 연산을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형대수 행렬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넘파이라는 녀석이 아주 필요합니다. 꼭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거 관련해서는 배워보시고요. 오늘은 일단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워볼 거고요. 일단은 이거 판다스 이게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과 넘파이의 좀 전형적인 간단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넘파이 어레이에 인덱스가 있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매트릭스에는 매트릭스 로우에 이게 어떤 로우야, 첫 번째 로우는 어떤 거고 두 번째 로우는 어떤 거고 라는 거에 대한 이름은 그냥 넘파이는 없거든요. 근데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덱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고 필터링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실습을 들어갈 건데요.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연습 데이터 URL을 여러분들은 없겠죠? 블로그 가면 있긴 한데 한번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 좀 중요한데, 이제
파일을 왼쪽에 있는 이거 파일을 눌러요. 아 됐다. 이런 화면이 뜨나요, 여러분? 왼쪽에? 네, 이런 화면이 뜨시죠? 자, 여기서 이거 보시면 그 아이콘 3개 중에서 오른쪽 드라이브 마운트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운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눌러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가 연결이 잘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구글 드라이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태를 몰라도, 일단, 여기 드라이브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다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파이썬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중요한 라이브러리 OS를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 OS라고. 근데 글씨가 너무 작죠? 아, 글씨가 너무 작구나. 이렇게. 이제 좀 보이시나요? 네. 임포트 OS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크기가. 글꼴을 좀 더 키우고. 임포트 OS를 하셨으면 이거를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OS list dir를 해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점 하나는 현재 지금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고요. 근데 현재 지금 파일을 확인했더니 현재 경로에 있는 파일들은 지금 .config, 드라이브, 샘플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컴퓨터 프로그래밍적 얘기니까 점이 있으면 이거는 앞에 점이 붙어 있다는 거는 이건 숨긴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컴피그 관련된 거는 이제 환경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점으로 표시했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것은 드라이브입니다. 슬래시하고 드라이브. 그러면 이렇게 막 떠요. 근데 우리의 데이터는 마이 드라이브. 아마 저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번씩 계속 탐색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리고 머신 러닝 데이터. 저는 여기에다가 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들 잘 찾으셨나요? 자기 데이터 위치를? 혹시 다 찾으셨나요? 끄덕끄덕. 아, 좋습니다.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밑에 거 새로운 그런 이제 라인 생성하는 거는 이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는 안 되고 ESC를 한번 눌러주시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B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로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ESC 누르고 해당 거기서 A를 누르세요. 그럼 위로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없애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ESC를 누르고 컨트롤 D를 누르세요. 없어집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뭐 채팅창이나 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파일을 friend CSV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받아왔죠? 그럼 friend CSV라는 파일을 읽어올 건데 일단은 변수 할당을 하겠습니다. base src라는 곳에다가 우리의 그 데이터 폴더 src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요. 그리고 friend csv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복사하지 맙시다. 나중에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복사를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한번 칩니다. 엔터를 한번 치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 폴더 src 변수 할당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friend csv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베이스. 그리고 실제로 그럼 friend src 우리가 진짜 그 friend csv가 있는 파일은 이제 베이스 src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실제로 우리
friend CSV가 있는 위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케이 이렇게 해줍니다. run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friend src를 다시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점에 현재 경로에서 드라이브를 들어가서 my drive 머신러닝 데이터에다가 friend.csv 이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friend csv 파일 src 변수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제 판다스의 read csv 이것이 뭐냐면 데이터 불러오기거든요. 이거를 불러오면 실제로 그 CSV 파일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df 변수 할당해주고 df라는 뜻은 약간 데이터 프레임의 알리아스 같은 느낌입니다. pd.read csv 해서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friend src를 여기다가 넣고 encoding utf8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run 하면 갑자기 pd가 안 뜬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임포트를 안 한 겁니다. 위에서 다시 해서 import pandas 라고 해주고 as pd as라는 의미는 여기 alias라의 축약어고요. 그리고 pd는 우리의 그 약간 판다스의 별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거는 pd는 국룰이에요. 국룰. 네, 이런 식으로 해줘서 네, 다시 이거를 런하면 정상적으로 나와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헤드로 한번 헤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df.head 그러면 우리가 지금 name과 age와 job이라는 컬럼과 그리고 john 20 student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볼 수 있게 됐죠. 혹시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계신가요? 네. 바로 이상 있으면 바로 채팅창에 그냥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로컬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그 CSV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렸고 구글 드라이버를 마운트한 다음에 그 마운트한 데이터를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로 구글 콜앱으로 읽어오는 과정까지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막혀요. 왜 이거 리드 CSV 했는데 이거 왜 안 읽어지죠? 라고 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CSV 이거 파일 줄 때 그냥 막 friend src를 그러니까 friend CSV를 그냥 이상하게 엑셀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CSV 파일로 저장해야 돼요. CSV 그리고 CSV 하는데 UTF-8이라는 그런 CSV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장의 실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engine 해가지고 python 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더 적어주면 읽어져요. 다 잘 읽어가셨죠? 그래서 df 근데 헤드가 뭐냐? 헤드는 머리죠. 근데 실제로 df의 전체 데이터는 4까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5까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 헤드는 5개만 읽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전체 데이터는 로우가 6개거든요. 근데 이 df 헤드의 파라미터로 그냥 5라고 찍어볼 수 있어요. 6 이렇게 찍으면 크리스까지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하면 크리스까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디폴트 값이 5로 지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6으로도 할 수도 있고 10으로 할 수도 있고 100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약간 나중에 이거를 습관처럼 드리는 게 좋은 게 내가 읽어왔는 파일은 무조건 df.head로 꼭 읽어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만약에 갑자기 이게 이 컬럼 값이 여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friend read CSV에서 잘못 갖고 온 건데 여기서 헤더를 뭐 이렇게 뭐 first로 하든지 헤더를 읽겠다 안 읽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 주는 이렇게 그런 파라미터 설명들이 이렇게 바로 구글 콜앱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도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판다스 데이터를 읽어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왔으면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저장은 너무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베이스 src라고 뒀고 friend src라고 이렇게 또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친구 src를 만들었으면 새 친구도 한번 사귀어보죠.
이렇게 베이스 src 플러스 new friend csv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근데 df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를 안 줬지만 그냥 그거를 하나 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df라는 곳에다가 파일을 읽었잖아요. 그럼 df를 그대로 갖고 와서 to csv로 to 하겠다, 보내겠다. 어디에, 근데 위치는 어디? 여기 위치면 아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new friend src 찍어보면 이러한 위치에 new friend csv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index는 first라고 무조건 둬야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빼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엑셀 파일에서 하나가 더 생겨요. 하나 로우가 갑자기 얘가 인덱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1, 2, 3, 4, 5, 6, 7, 8. 사실은 그 인덱스는 필요가 없죠. 괜히 엑셀 파일 메모리만 잡아먹는 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캐글 같은 거 대회 나가실 때 이 인덱스 퍼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완전 캐글에서 대회에서 잘했는데 인덱스 퍼스트를 안 넣어가지고 그게 대회에서 전부 다 빵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퍼스트를 꼭 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코딩 UTF-8 다시 UTF-로 8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run 시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다시 아까 우리 파일 위치 찍어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src를 한번 찍어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new friend csv라는 게 생겼을 겁니다. 잘 생겼나요? 오케이? 다 챙겼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원래 이것만 있었는데 이게 생겼을 겁니다. 잘 됐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오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 것까지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하루 밤낮을 진짜 이렇게 시간을 헛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한번 읽어오는 거 저장하는 것만 잘 해놓으셔도 나중에 시간 절약 세이브 많이 할 수 있습니다.